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혹은 클레오파트라 테아네오테라. 고대 그리스어로 클레오스는 영광을, 파테르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별칭인 테아네오테라는 새로운 여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새로운 여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파라오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이 두 남자와의 사랑과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클레오파트라를 전설로 만들게 되었죠. 무엇보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수수께끼와 함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천천히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의 딸이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서 고대 이집트에서 공식적으로 파라오로 즉위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훗날 이집트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이집트식 파라오의 즉위 행사를 행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었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이었는데요.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 제국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게 되었고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5자녀 중 한 명으로 고대 마케도니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광범위한 고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이집트어, 아랍어, 시리아어, 히브리어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도 사용할 줄 알았는데요. 그 수준은 통역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법정을 방문한 학자들을 통해 어린 나이에 정치, 철학, 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습득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기원전 51년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인 부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신성한 형제인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숭배했는데요. 앞선 이집트의 많은 파라오들처럼 그들은 두 통치자의 형제의 명예를 부딪힘으로 보지 않고 신들의 환생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18세를 맞이했던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이집트의 전통인 근친혼에 따라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았던 탓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배제하고 정권을 차지하려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다 결국 큰 반발을 사게 되고 맙니다. 결국 권력 투쟁에서 패한 클레오파트라는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정권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죠.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인이 나타나죠. 당시 로마 영사 겸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암살한 것에 대해 분노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집트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원하지 않고 있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Hello, gorgeous.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접근합니다. 도망자였던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의 눈을 피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선물로 받을 예정이었던 융단에 숨어 들어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 융단을 풀어봤더니 안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을 당시 유언으로 남매의 공동통치를 남겼었고 그 집행을 로마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현직 집정관으로서 선대 왕의 유언대로 공동통치로 되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지원한 것 사실이지만 로마의 전직 집정관인 폼페이우스를 살해한 왕을 단독 국왕에 앉혀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맞서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은 패하였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막내 남동생과 재혼하여 그녀의 공동 통치자로서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세운 뒤 손쉽게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톨레마이오스 14세의 나이는 고작 10살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은 손쉽게 클레오파트라의 손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후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데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세상을 떠나면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 영향력과 지원을 잃고 이집트로 쓸쓸히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봤던 클레오파트라는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겠나 봅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프톨레마이오스 14세의 자리를 대신하여 카이사리온을 프톨레마이오스 15세로 왕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진정한 파라오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로마인과 전략적 동맹을 맺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에 쓰일 자금을 얻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에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의 모든 부를 보여주며 자신의 개인적인 매력도 빼놓지 않고 보여줍니다.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사로잡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곧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지게 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2세까지 보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레피두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의 3두 정치를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외도는 옥타비아누스를 크게 분노케 했고 훗날 복수를 다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다시 동방을 방문하게 되고 이때에는 아예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여 또 한 명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를 보게 됩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동방 원정 지원을 한 공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와 그 자녀들에게 로마 제국의 동방 속주들을 전부 나누어 줍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를 왕중의 여왕으로 선언하고 카이사리온과 함께 이집트의 공동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들로 인해 옥타비아누스와의 관계는 더욱더 좋지 않게 됐죠.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 침공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이에 대항하여 클레오파트라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악티움의 전을 결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용감한 포차 기집트 여인이 아니라 나약한 그리스 여인으로 취급하는 옥타비아누스와는 연합할 수 없음을 직감한 클레오파트라는 깊은 절망감에 시달렸고 도주한 뒤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여왕과 로마의 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다 자연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자살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플루타르크는 클레오파트라의 가짜 죽음 소식을 들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기꺼이 자신의 검에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전해지는 얘기로는 전쟁 중 중상을 입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마우솔레움의 보물과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승전 행렬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막고 싶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에 갔을 당시 승전 행렬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들을 보았던 클레오파트라는 굴욕적인 전시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선포했을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를 멸망시키려 한 요구로 소문을 내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여자를 이겼다거나 여자를 앞세워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여론이 좋지 않게 조성될 수 있었기에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죽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설은 코브라를 이용한 자살입니다. 스스로 코브라를 가슴에 올려놓은 후 물게 하여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카시우스 디오의 로마 역사에는 독이 더 잘 퍼질 수 있도록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머리핀으로 피부를 찢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가들은 이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코브라의 독이 충분히 강력하기는 하지만 독소로 인해 죽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기 직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일종의 작별 편지를 쓰고 메신저를 통해 이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옥타비아누스가 마우솔레움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이 퍼지는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클레오파트라의 사망 시간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의 하인 2명도 그녀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독약에 의한 사망설도 제기되었습니다. 트리어 대학의 역사가이자 클레오파트라 전문가 크리스토프 셰퍼는 식물독에 의한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며 종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독가스를 사용했다거나 화살 또는 에이즈에 의한 병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두 사람에게 같은 무덤에 매장하는 영예를 주었고 이미 시작된 무덤 공사를 완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죽은 이집트 여왕을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매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를 찾으려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현재까지는 실패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이전 궁전 부지에 있었다고 추정만 할 뿐이었는데요. 1500년 전 홍수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진 것이죠. 1996년 11월 프랑스의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의 팀은 수면에서 7m 아래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동상과 암포라 및 기타 유물들과 건물의 기둥, 돌 블록을 발견했지만 역시나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찾지 못했습니다. 1980년에 독일 조사대는 파로스 섬에 있는 카이트베이 성벽 부근에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와 이집트의 합동 조사대는 해저에 가라앉은 이시스 신전의 사당에 묘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고, 피라미드 연구의 1인자인 이집트 고고학 최고평유의 자이 하와스 박사는 알렉산드리아 중심가 지하에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잠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얘기들은 추측이고 주장일 뿐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흔히 어마어마한 미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재치와 지성을 갖추어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는 기록들이 있죠. 블레즈 파스칼은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부터 후대 남성들에게는 그저 성적인 관점에서만 평가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독사로 자살을 했다는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이 어우러져 마녀, 새끼 넘치는 요부, 한무파탈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통치 시대에 나온 동전을 보면 큰 눈, 뚜렷한 턱, 다소 크고 구부러진 코를 가진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레오파트라를 뜻하고, 이 표현이 현실적이라면 클레오파트라는 숨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그녀의 태도나 매력, 지성에 더 흠뻑 취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크는 그녀와의 상호작용은 매혹적이었고, 토론에서 설득력과 모든 대화에서 빛나는 성격은 자극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즐거웠고 그녀의 혀는 다재다능한 악기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까지 권력을 가지고 지키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선대 왕들은 무능했습니다. 타국과의 전쟁은 이겼지만 정작 내부 정치는 돌볼 줄 몰랐고 부정부패도 막지 못했습니다. 왕족끼리는 서로 왕위를 주장하며 싸우기 일쑤였고, 그러는 사이 해외 영토들은 하나하나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로마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집트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졌으며 그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망조가 든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 세워보려 했던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가 유일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에서 정치적 입지는 로마에서의 카이사르와는 달랐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작은 카이사르를 뜻하는 카이사리온이라 짓고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도 처음 시작은 오로지 전략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풍부한 경제력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고갈된 인적 자원, 썩어빠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소한의 군사력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외세를 이용해보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이집트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 중 유일하게 고대 이집트어를 사용하며 그 자긍심을 지키려 애썼던 클레오파트라. 방법이야 어쨌든 다시 한번 이집트의 황금기를 열고자 노력한 호벌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단지 미적인 평가, 성적인 면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녀의 노력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디에 잠들어 있든 치열했던 생전의 기억은 모두 내려놓고 편히 쉬길 바라봅니다.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